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의 1부는 몸과 마음의 문제, 2부는 인간에게 마음은 있는가, 3부는 그렇다면 AI에게는 마음은 있는가, 4부는 마무리 순으로 진행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도 과연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 강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강연의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강연의 제목은 뭐냐면 AI에게 마음은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냐면 AI에게 마음이 있는가를 물으려면 인간에게 마음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인간에게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마음을 AI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AI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떨어질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몇 편 볼게요. 이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죠. 인간이 창조주의 흔적을 찾아서 별로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그 여행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인간들은 전부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거기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AI만 혼자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관리를 하겠죠. 운행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얘가 데이빗이에요.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학습을 하고 흉내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데이빗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데이빗은 정말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일 뿐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영화는 2001년도의 AI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 아이를 입양시켜 와요. 아이가 로봇이에요. 제 이름도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라는 아이를 입양시켜 왔는데 이 아이가 진짜 아들하고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버리려고 그래요. 애완동물 유기시키듯이. 그런데 이 아이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엄마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마도 슬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자기 아들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자, 질문은 이거예요. 데이빗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데이빗은 엄마를 사랑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영화인데요. 할 9000이라고 하는 컴퓨터와 목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할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야, 저거 끄자. 근데 그냥 끄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되게 조그만 포트에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다 끄고 끄자라고 했는데 그 입모양을 읽고 할이 위기를 느낄 거예요. 쟤네들이 날 끌려고 그러네. 그래서 한 명을 죽이고 얘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꺼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할을 끄는 장면을 조금 한 번 더 볼게요. 할이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 메모리를 뺄 때. 이 할의 진짜 미션이 있었어요. 진짜 미션은 뭐냐면 목성에서 온 신호를 조사하는 미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이 우주 비행사들은 몰라요. 몰래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를 끌려고 하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할의 목적은 뭐냐면 미션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야 내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런 선원과 승무원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할이 승무원을 죽인 이유는 첫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꺼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답은 안 나와요. 자, 먼저 철학에서의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최초로 나타난 게 언제냐면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철학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의 대립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에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과학혁명이 들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도대체 저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경험론자들은 당연히 경험이지. 내가 경험을 하니까 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험론의 초기 주자인 존 로크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언가 경험을 하면서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학습 모델은 AI의 학습 모델과 거의 비슷해요. 처음엔 백지 상태였는데 경험을 하면서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론자들은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 인간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다라는 주장을 최초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합리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AI와 인간은 다르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데카르트를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카르트 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데카르트가 어느 날 따뜻한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 아닌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경험들, 저 불빛과 따뜻한 온기와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러한 감각적 경험들은 가짜예요. 맞아. 꿈일 수도 있어. 따라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감각 정보는 다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건 참인가? 그럼 수학적 지식은 참인가? 5 더하기 7은 12가 맞는가?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맞는가? 라는 걸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전지전능한 사악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기하학적 지식도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로 비유하면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매트릭스가 나의 모든 거를 직접적으로 두뇌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면 원래 1 더하기 1은 3인데 2라고 제가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심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매트릭스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매트릭스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해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면서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도 생각이죠.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요. 어려운 얘기지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여기에 완벽한 물이 있고 존재하지만 완벽한 물이 있고 완벽한 물인데 존재하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해보면 어느 게 더 완벽해요? 당연히 존재하는 물이 완벽하지. 존재하지 않는 물은 마실 수 없잖아. 완벽함은 존재함을 함축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길게 못해요. 이게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이에요. 그걸 끌고 와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면 사악한 악마가 날 속이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지. 따라서 사악한 악마는 없지.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1은 2네? 기하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은 당연히 참이겠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문의 기초를 정초한 거예요. 여기서 근대 철학이 시작한 거예요. 중세만 해도 나는 생각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생각의 주체는 신이어야 했어요. 드디어 주체를 나에게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대 주체 사상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데카르트에게 인간은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카르트가 처음에 증명한 건 뭐예요? 생각하는 나예요. 육체를 가진 내가 아니었잖아요. 생각하는 나를 먼저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나는 나중에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은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존재로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몸과 마음이 결합된 존재로 본 거예요. 길버트 라일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쟤는 인간을 기계 속의 유령처럼 보네. 기계와 같은 육체 속에 영혼과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네?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트 인 더 머신인데 2017년도에 공각기동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 제목이 고스트 인 더 쉘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껍질 속의 유령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껍질 속의 유령이냐면 몸은 로봇이에요. 여기에 모토코라고 하는 여자애가 죽었는데 그 정신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에요. 마음도 존재하고 정신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 인간의 모델이에요. 로봇과 같은 육체에 인간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가 없어도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없어도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인드 앤 바디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그러면 몸은 뭐고 마음은 뭔데? 라는 문제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예요.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 모두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없어도 마음이 존재할 수 있고 마음이 없어도 몸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속성은 뭐냐면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공간 속에 있잖아요. 공간 속에 이동할 수도 있고. 마음이 공간 속에 있나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속성은 그냥 생각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물을 마셔요. 아니 어떻게 연장이 없는 마음이 연장이 있는 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걸 뭐라고 대답했냐면 몸과 마음은 피니얼 그랜드, 이거 송과선이라 그래요. 송과선에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치즘이라는 철학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보면 저 8가지 입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요게 인공지능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대륙의 합리론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라 그랬죠. 인간에게는 AI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 대한 입장을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마음은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마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A로 구분을 했고 마음은 있다라는 입장을 B로 구분을 했어요. 사이좋은 우리 애기들 사이가 좋아요. 왜 거기 있어 그냥. 뭐이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응?